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트의 9월 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지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갭자리를 메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231포인트 아직 도달하지 않은 갭의 자리, 갭자리는 반드시 메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2231포인트 오지 않았습니다만 2231포인트 그리고 일봉의 61선 이 부근까지 하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목요일날 상승이 나온 것이 좀 의아했죠. 목요일날 이렇게 상승 나오면서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상승 각도가 불안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전의 상승은 60도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상승할 때는 40도 이하로 각도가 기울었다는 거죠. 상승할 때 기울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45도 이하로 상승하는 각도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 금요일 날 양봉으로 세우면서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2.6%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는 마이너스 1.15%, 장중에 1.5%나 올려버렸죠. 올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모양에서 더 치고 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가오는 다음 주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저점인 2270포인트는 무너질 수 있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1차 지지는 2230에서 갭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갭을 메우고 반등할 것이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일봉 61선을 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먼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61선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더블 지지 라인이 있어요. 일봉의 120과 220 이 더블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다음 지지받아야 할 자리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2100포인트 근처가 되는 이 자리를 사수할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최후의 마지노선 자리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마지노선,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야 될 마지노선은 2050선 부분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231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러나 지지선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 지지받아야 될 자리는 2100, 그 다음 차례차례 2050 전후의 자리 이런 전후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번에도 다이버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2458포인트 과열권에 있다가 RSI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RSI 전 고점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2458포인트를 다시 넘어서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RSI는 전 고점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흐름이죠. 소위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하락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58을 넘어서 적어도 2470 정도의 이상을 기록을 해야만 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RSI 기준으로 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관점에서는 인버스를 공략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31이라는 이 포인트는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 고점을 넘어서서 지난 목요일날 874포인트에 이르면서 전 고점을 넘어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RSI를 점검하면서 전 고점을 넘어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900포인트를 넘겨야만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고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현재 874의 고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RSI 기준으로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고점을 경신을 했다 하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갭 상승했던 자리까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코스피에 커플링되는 흐름으로 하락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여전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시나 과열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죠. 나스닥 다우지수도 당연히 과열권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코스닥을 본다 그러면 일봉 61선 지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코스피가 하락할 때 2230선에서 지지 여부를 체크하겠지만 그 지지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750포인트 부근까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에서 121선은 위로 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21선의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에 만나는 자리가 일봉 121선과 일목균형표 구름점 하단에 만나는 자리가 대략 750포인트 정도가 되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또 지지의 가능성에 좀 무게감을 둡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때에 1차로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800선인데요. 800선을 약간 하향하면서 다시 61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일 테고, 61선을 지지 못하면서 800선을 깼을 때의 그 다음 지지받을 자리는 750입니다. 그래서 750선에서의 지지는 좀 무게감이 있죠. 적어도 일봉의 121선은 쉽게 깨기도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공통으로 일목균형표 구름점 하단과 상승하는 121선이 만나는 자리 750선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시장이 이틀간 연속해서 급락의 흐름으로 반전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커플링 될 수 있는 가능성 보시면서 주도주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기존 주도주는 버리고 새로운 주도주를 변환 교체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흐름, 그리고 인버스를 사서 리스크 해지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을 일단 리뷰를 하겠습니다. 한국 큐빅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월봉에서의 상승 가능성, 월봉에서 어디까지 보라 말씀드렸냐면 4,500원 또는 4,600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날 4,495원까지 도달을 해서 거의 목표치에 가까운 상황이 됐죠. 4,495원이면 제가 제시드린 4,500원보다 한 호가 아래인데,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4,7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윗골이 크게 달고 밀렸습니다만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매수 도전해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3,400원대 온다 그러면 매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월봉상의 가장 큰 저항 4,700원대에 매도하고 나오는, 4,700원이 또 저항권에 터치하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4,690원, 4,680원 이런 정도에서 매도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대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예스2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도 지난 금요일날 하락하는 장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보시면 안됩니다. 월봉상에서 안내드렸던 1,700원 자리까지 다 와버렸어요. 1,700원까지. 그러니까 1,700원 넘어섰죠. 11,000원, 11,800원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700원, 1,600원, 1,700원 자리까지 다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스24는 더 이상 보시면 안됩니다.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예스24는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맥스 MBT라는 종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MBT 종목은 제가 주봉에서 11,8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1,550원까지 상승 나오고 좀 밀린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120주선의 저항이 보이죠. 이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10,000원 초반까지 밀린다 그러면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렇게 상승이 N자형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 상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꺾어야 될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저항선에서 꺾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꺾이지 않고 저항대를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봉에서의 11,800원까지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대응해도 좋을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종목, 이제 써니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써니전자는 일봉상에서 상승, 하락, 또 상승, 하락.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위에서 상승을 모색하는 종목입니다. 일봉상에서 바라보는 목표, 일봉상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는 5,000원 언저리까지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4,900원 정도까지, 4,9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물대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매물대를 하향 이탈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3,800원을 이탈하면 조심. 하지만 현재 4,000원 초반에서 지지를 이루면서 상승으로 턴한다 그러면 4,9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급등도 나올 수 있어요. 하락장의 조정장의 흐름이 있지만 써니전자는 조정장과 상관없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3,800원을 하향하면 조심해야 되고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4,000원 초반을 지탱하면서 상승의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 4,900원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입니다. 한일단조. 지난 금요일날 역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3일째 연속 좋은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일단조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 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전망이 됩니다. 한 2,600원대까지의 상승에 나올 수 있겠다. 대략 한 20% 정도의 그런 상승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도 좋겠습니다. 한일단조는 지난 2개월 동안에 충분한 매집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매집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물대 위에 있는데 이 매물대 아래로 하향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이 매물대 위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2,000원 초반대의 자리는 지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일단조가 단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의 방향은 2,600원 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BDI라는 종목입니다. BDI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바닥권에서 지지가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200원대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BDI는 기계장비 업종이지만 지금 바이오를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는데 2개월 동안 주구장창 하락한 것은 개인들의 매물을 손절을 시키면서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BDI는 4,200원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5,300원대까지 한 20% 오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크게 봅니다. 그래서 11,000원대까지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수도 1,600만 주에 불과하고 시가총액 72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1,000억이 넘고요. 2분기까지 매출액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라 그러면 올해 매출액이 2,000억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2개월 동안 조정이 주어졌다. 이것은 손절을 유도하는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메이저 역시 손해 단계이겠지만 손해 상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손해 상태를 넘어서려면 이제 상승으로 이끌어야겠죠. 현재 4,200원인데요. 만원대, 11,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2배 이상 크게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BDI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